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몇 강부터 계속 예고했던 저 각지, 재생, 재임 부분을 오늘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어렵다고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려운지 아닌지 혹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타당한 그런 개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71쪽입니다. 1. 직간에서 각지하는 종합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 보도록 하죠. 1. 직간에서의 각지하는 종합. 직관에서 표상들을 각지하는 종합. 우리의 표상은 그것이 어떠한 유래를 가지든 간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외물의 영향이건 내적, 심리적 원인이건 간에 현상으로서의 표상이 선천적인 유래를 가지건 경험에서 유래하건 간에 모두가 심성의 변향으로서의 내감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식은 심성의 변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감의 형식적 조건에 종속한다. 즉, 시간에 종속한다. 시간 속에서 모든 표상들은 배치되고 결합되며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은 이하의 연구에서 시종 근본에 두어야 할 일반적 주의이다. 칸트는 지금부터, 아니 앞에 이전부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논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는 것, 다양이나 인상이라고 하는 것, 제가 주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의 정체를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의 표상 혹은 정보를 갖게 되든지 그게 외부에서 온 거건 나의 내부에서 발생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우리 심성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이 빨갛다고 하든 파랗다고 하든 그것이 세모라고 하든 네모라고 하든 그 모양과 형태, 빛, 그 모든 정보들은 사실 저 대상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성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 자체는 파악할 수 없고 현상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정보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맺힌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표상들은 다 내감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 모양이 변화되어서 우리 심성 중에 온 것이라고, 그래서 변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외감의 형식은 공간이라고 감성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감의 형식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표상들은 다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의 모든 표상들, 변향들, 즉 정보들은요, 시간의 관계에서 그것이 배치되고 놓여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표상들이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다.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꼭 잊지 말라고 지금 논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개념은 앞으로 도식이나 원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꼭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획득하게 된 이런 표상들은, 이런 정보들은 모두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맺힌, 우리 인간 심성에 맺힌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직관이거나 다양을 내포한다. 그러나 심성이 인상의 순차적 계기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다양은 다양이라고 표상될 수 없겠다. 표상은 한순간에 포함된 것이기에 표상은 어느 것이나 틀림없이 절대적인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칸트는 이야기했죠. 직관은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어떻게 줄까요? 네, 한 번에 확 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정보는 그저 그 자체로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시각정보, 귀를 통하여 얻게 된 정보를 청각정보, 혀를 통하여 얻게 된 정보를 미각정보라고 할 뿐이죠. 정보는 그냥 확 옵니다. 그래서 정보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주위의 환경들이 다 익숙하게 들어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너무나 낯설 겁니다. 그때는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원래 정보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확 옵니다.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해져야 조금 시간을 두고 봐서 순차적으로 파악해야 이게 문이고 이건 벽이고 이게 침대고 이게 책상이지라고 알게 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정보는 그냥 무수하게 확 옵니다. 우리의 내감의 형식인 시간이 이걸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평소에 우리는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0.000000001초 사이에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칸트를 읽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서 그냥 한 번에 벽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문을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시간의 계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을 경험적 직관의 통일이 되도록 하자면 가령 공간의 표상에서 요구되듯이 먼저 다양한 것을 훑어봄이 필요하고 다음에 훑어본 것을 결합함이 필요하다. 이런 작용은 나는 각지의 종합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합은 직접 직관작용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직관작용은 다양을 물론 현시하기는 하되 그 무렵에 주관이 하는 종합이 없고서는 다양은 다양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나의 표상 속에 포함된 것으로서 표상되지는 않는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저것은 의자다,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가방이다, 이것은 문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알미, 인식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먼저는 그것을 봐야 된대요. 훑어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봄의 꽃이 아름답다, 만발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요. 먼저 그 꽃들이 정말 아름답고 만발하게 피었다는 것을 우리가 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의 특성들, 그것의 표상들, 그것의 정보들을 결합한 것을 각지의 종합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즉, 우리는 어떤 의자를 보면 그 의자의 모양과 형태, 질감, 색상, 재질 등 여러 가지 표상들을 종합해서 저 의자는 파란색 의자다, 저 의자는 바퀴가 달린 녹색 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을 딱 보고 그것의 각각의 표상들, 각각의 특성들을 추려내서, 끄집어내서 종합하는 것, 이게 바로 각지에서의 종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건 감성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감성이 수용 능력이라면서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칸트는 여기서 말하기를 오성이 없으면, 종합하는 오성의 능력이 없으면 감성이 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이때도 오성의 작용은 들어간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성이 없다고 한다면 인식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의 사회를 칸트는 각지, 재생, 재인 3단계로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직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종합하는 것, 이 단계를 각지의 단계, 각지의 종합,
종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지의 이런 종합은 선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험에서 오지 않은 표상에 관해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각지의 종합이 없으면 우리는 공간의 선천적 표상도 시간의 선천적 표상도 가지지 않게 말이다. 감성의 근원적 선천적인 수용성이 제공하는 바 다양의 종합만의 표상들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이래서 우리는 각지의 순수한 종합을 가진다. 칸트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꼭 경험하고 오성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감성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용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표상도 그 어떤 개념도 가질 수 없다고 칸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유 능력, 이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란 개념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칸트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식은, 개념은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면서 개념이 발생되면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칸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보면서 관계를 맺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즉 파란색 책상이다, 녹색 의자다 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때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종합하는 능력을 각지에 의한 종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니까요, 이 단어, 이 문장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고 계시죠? 이 어려운 내용과 개념들을 최대한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그리고 저 또한 쉽게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지금까지 읽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재생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